폭식을 하고 난 후 현타가 오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단순 무언가를 먹어서 살이 찔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절제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그게 엄청 힘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감정의 본질은 자신의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음식에게 지배당한 느낌이 든 것, 자기 통제력을 상실함에 있어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폭식을 극복하는 진짜 핵심은 안녕하세요, 컬스다이어트입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서 돌아다니기도 너무 좋고 점심에 잠깐 나가서 산책하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날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가요?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좋은 날임에도 기분이 꿀꿀하고 계속 힘겨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 폭식이 심하고 다이어트 강박이 심할 때는 하루 종일 예민하고 하루 목표치의 칼로리를 소비하지 못하면 엄청 많이 불안해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숫자나 체중 이런 수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사실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하지만 더 빨리 극복하지 못했던 게 그게 아쉬울 뿐인 것 같아요. 최근 제 영상 중에 불안할수록 폭식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취약할 때마다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보상을 주는 행동에 습관이 되어 자주 폭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이라는 쾌락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일시적인 쾌락을 선사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는 행위는 중독을 유발하고 오히려 반작용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커피로 졸음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피로로 몰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커피가 피로를 줄여주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쾌락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폭식에서 벗어나는데 의외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쾌락의 종류에는 우리가 충동을 더 잘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충동적인 폭식을 줄일 수 있게끔 도파민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롭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 이제는 밤늦게까지 먹고 좌절하고 그런 시기는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폭식을 하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다. 두 번째, 불안함을 느껴요. 세 번째, 자극적인 음식으로 쾌락을 얻고, 네 번째, 뇌가 도파민을 터뜨리죠. 여기까지는 그냥 생존 본능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이 뇌에서는 이 회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이 익숙함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가짜 배고픔이 자주 나타나고 초콜릿 같은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이 잔존에 계신 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가짜 배고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심심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공허할 때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는 이유도 전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자극, 반응, 반복, 중독, 이렇게 메커니즘이 반복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우리는 대부분 도파민을 사용하게 돼요. 뭐 자극적인 음식이나 가공식품 같은 그런 음식들로 말이죠. 이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뇌가 원하는 것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선 쾌락을 선사하는 이 도파민의 두 가지 회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욕망 회로라고 불리는데, 욕망 회로는 자극을 즉각 실행하고 도파민을 얻는 회로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충동적으로 간식을 먹고 그렇게 폭식을 함으로써 도파민을 얻는 것이 이 욕망 회로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 회로인데, 이 통제 회로는 성취를 위해 인내하는 행위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회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해야 될 업무나 숙제들을 모두 다 끝냈을 때 굉장히 뭔가 뿌듯한 그런 성취감을 얻잖아요.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요. 이게 막 짜릿한 그런 쾌락적인 느낌보다는 잔잔하면서 오늘 정말 보람찼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욕망 회로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안 좋은 것이고 통제 회로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욕망 회로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주는 기능도 있어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서 막 어색한 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술 한잔도 하고 서로 그 자리 분위기를 밝히면서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 욕망 회로에서 나오는 도파민이고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욕망 회로가 없으면 즐길 수 있을 때 못 즐겨요. 아무리 신나는 페스티벌을 가더라도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다면 그런데 왜 가요? 아무튼 욕망 회로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욕망 회로를 건드릴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회로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하나는 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욕망 회로를 키우기보다는 이 통제 회로의 도파민을 키울 수 있는 그 기능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시와 함께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SNS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폭식과 비슷하게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흡사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폭식이나 섭식장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계속 삶에서 유혹들은 생기고 나쁜 습관, 좋은 습관 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SNS를 굉장히 자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적이 있었어요.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걸리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서 기다리는 기간에는 자동적으로 유튜브 아이콘에 손이 가고 인스타그램 아이콘에 손이 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느 순간 나 진짜 내가 중독에 절여져 있구나. 이게 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굴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거 뭔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양질의 컨텐츠만 본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알고리즘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영상들만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냥 오락거리와 완전히 진짜 도파민을 주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쾌락적이고 당시에는 재밌는데 한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고 막 현타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정신과 마음이 피로해지고 할 일도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이상한 죄책감에 또 빠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잠도 막 늦게 자게 되고 그럼 또 피로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결정을 했죠. 내가 이거 한번 마음 먹고 습관을 고쳐봐야겠다. 근데 이 앱을 계속 두고 내가 안 보려고 하게 되면 한두 번은 내가 절제는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는 내가 절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인스타, 유튜브 앱은 다 삭제해버리고 설사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도 뇌과학이나 제가 전공으로 하는 그런 건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알고리즘을 좀 재편성 시켰죠. 처음에 솔직히 좀 선비 같다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늦게까지 이런 자극 덩어리들을 이제 보지 않으니 일찍 잠도 들 수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럼과 동시에 피로 관리가 잘 되니 가짜 배고픔 같은 것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럼 디저트 먹을 일들도 훨씬 적어졌죠. 그렇게 하니까 SNS에 중독되고 내가 조종당하는 느낌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선택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기 통제력도 더 올라갔죠. 저는 이게 바로 통제 회로가 주는 도파민이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나쁜 습관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통제 회로의 보상감을 느끼기 위해서 큰 충동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니까 절제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제로 느낀 겁니다. 결국 쇼츠와 릴스와 같은 욕망 회로가 주는 그런 충동적인 도파민이 절여져 있다가 환경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꾼 구조와 이런 통제 회로의 도파민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고 저는 이제 이쪽이 쾌락이 더 좋아져서 삶의 전반적으로 저를 셀프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유연해졌죠. 이처럼 폭식 중독에서 빠져나온 방법 역시 이런 식으로 통제 회로를 길러서 여기서 오는 도파민을 자극해서 보상을 우리가 반복해서 입력하다 보면 우리 뇌는 가짜 배고픔이 들면 충동적으로 뭘 먹어야겠다 라는 욕구보다는 가짜 배고픔이 들면 이걸 잠깐 쉬었을 때 나한테 오는 그 뿌듯함, 그 성취감이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 잠깐 절제해보자 라는 뇌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근력 운동처럼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커지고 상승되잖아요. 이 절제력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뭐 현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충동적인 습관에 많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은 습관을 형성하는 요인 중 보상 요인에 해당되어 주체할 수 없이 먹는 행위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통제 회로의 도파민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선 영상들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욕구 지연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쇼핑 중독이든 폭식이든 SNS든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런 욕구가 올라왔을 때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옮기지 않기 위한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약속이 있어갖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사다 놓은 케이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나는 점심을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배도 지금 많이 부른 상태야. 근데 뭔가 막상 보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충동적으로 먹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욕망 회로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을 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충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폭식을 절제하기도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딱 10분만 멈춰보는 겁니다. 일단 물 한 컵 마시고 심호흡 좀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이 케이크일까? 아니면 이 불안을 잠재울 만한 뭔가가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잠깐 나가서 10분 정도만 산책을 하고 오세요. 아니면 내가 다른 거에 몰입할 수 있는 뭐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집 청소를 한다든지 그냥 아주 간단한 거라도요. 그 후에 여전히 먹고 싶다면 그냥 그땐 드시면 돼요. 폭식을 극복하는 진짜 핵심은 급진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욕구를 고지 곧대로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행하고 그 후에 보상을 주어야 이 통제 회로의 기능을 높여서 폭식 등을 절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을 아예 먹지 않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그렇게 참고 10분 참다가 먹고 싶어서 먹으면 그러면 살찌는 거잖아요. 그냥 안 먹게 만들어야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이분법적으로 먹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렇게 나누는 단계가 아니에요. 폭식을 하고 난 후 미친 듯이 현타가 오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 무언가를 먹어서 살이 찔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버린 내가 이번에도 내가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이 그게 엄청 힘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감정의 본질은 자신의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음식에게 지배당한 느낌이 든 것, 자기 통제력을 상실함에 있어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충동적인 섭식 행위에서 벗어나 자기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그로 인한 회의감을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래야 먹는 죄책감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폭식을 반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안이나 죄책감, 초조함 등이 닥쳐오면 폭식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폭식 노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구분하기보단 먼저 통제 회로의 기능을 올림으로써 충동과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이 스트레스 수치를 줄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극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우리 뇌에는 두 가지의 도파민 회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 회로, 지금 당장 자극적인 걸 실행했을 때 터지는 도파민 회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제 회로, 우리가 인내하고 성취했을 때 오는 그런 뿌듯함,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회로예요. 문제는 하나의 회로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다른 하나는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 회로보다는 통제 회로를 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자주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폭식을 반복하는 행위는 대부분 욕망 회로에서 나오는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 행동들이 반복되면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허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폭식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상쇄하고 풀려고 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 회로의 도파민을 이용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닌 통제 회로를 통해서 이 폭식과 불안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뭐 내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고 막 갑자기 눈앞에 있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단 10분이라도 다른 일을 해보세요. 잠깐 산책을 나갈 수도 있고 뭐 설거지를 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청소를 하고도 올 수 있는, 그리고 나서도 먹고 싶으면 그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감각을 길러줘야지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자책과 자기 혐오에 빠져나오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도파민을 터뜨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음식, 쇼폼, 릴스, 뭐 심지어 좋아요, 개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술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잠깐의 여백을 만들 수만 있더라도 그게 바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극에 끌리는 삶은 본능이고 선택하는 삶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굉장히 작지만 반복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폭식이나 그리고 다이어트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거고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 욕망에 의해서 사용되는 존재라고 말이죠. 이 말처럼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맛있는 음식 먹고 자극적인 영상들도 보고 술도 마시고 이런 쾌락 자체를 나쁘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잡아먹혔을 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과음하고 이럴 때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빈도를 높이는 게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거는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에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하니까 내가 선택할 것이다. 반대로 나는 지금 이 욕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감각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단지 디저트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욕구가 여러분들한테 떠오르나요? 그리고 그 욕구를 즉각적인 반응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선택으로 다루고 있나요?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이 선택한 감각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 짧게 끊기지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컬사이트의 정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